네, 2교시 예제는요, 이제 CSS를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냥 간단한 박스만 준비했어요. 이 박스 영역이 있을 때, 이제 글자 색깔을 바꾸는 거, 그 다음에 배경 색깔을 바꾸는 거, 그리고 넓이를 바꿔보는 거. 네, 여기까지는 CSS 속성을 하나씩 적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를 통째로 바꾸는 경우입니다. 방법을 이제 말씀드리기 위한 거라서 예제 자체는 간단해요. 자, 먼저 박스1과 박스2라는 CSS 클래스를 준비했어요. 얘네들은 그냥 특별히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시각적으로 봤을 때 클래스가 바뀌었구나 정도를 그냥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만 두서없이 넣은 겁니다. id가 박스인 div 태그라는 왔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 박스1이라는 클래스를 미리 적용을 해놨고요. 이따가 버튼에 의해서 이 적용되어 있는 박스1을 제거하고 박스2를 넣어줄 거예요. 또 버튼을 누르면 박스2 제거하고 다시 박스1을 넣어줄 거고요. 버튼 1부터 버튼 10까지 10개를 준비했습니다. 각각의 버튼에 전부 클릭 이벤트를 걸었어요. 1번부터 8번까지, 그 다음에 9번, 10번까지 전부 클릭 이벤트를 걸었어요. 첫 번째 버튼은 그냥 콜백 함수 스타일로 이벤트를 걸어봤습니다. 가장 베이직한 방법이죠. 자, 제어할 대상을 박스라는 아이디를 갖는 태그로 지정을 했어요. 이벤트는 박스1한테 걸었어요. 그러니까 이 박스1이라, btn1이요. btn1을 클릭했을 때 자기 스스로한테 뭔가 효과를 주고 싶으면 2.current 타겟으로 접근하면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얘한테 효과를 주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전혀 다른 대상인 거죠. 그때는 이벤트를 위한 콜백 함수 안에서 그냥 제어할 대상을 새로 객체로 만드시면 돼요. 여기서는 get element by id를 썼지만 query selector를 쓰셔도 결과는 똑같은 겁니다. 자, 이렇게 HTML 태그를 가져오면은 그 안에 스타일이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있고요. 이 안에 CSS 속성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스1의 글자 색깔 속성을 빨강색으로 바꿔라 인 거죠. 누르면 빨강색이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이 박스를 객체로 안 만들고 여기 바꿀 대상을 2.current 타겟으로 지정하면 이게 이벤트가 발생한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버튼을 클릭했을 때 스스로의 글자 색깔을 빨강색으로 바꿔라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클릭하면은 요 버튼의 글자 색깔이 빨강색이 될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대상을 뭘로 지정하는가에 따라서 효과를 받는 그 객체가 바뀌는 거죠. 자, 요 코드 한번 추격해 볼게요. 일단은 주석은 제거하고요. 요 구문이 박스에 저장이 된 거고 박스를 지금 여기서 쓰고 있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요 오른쪽의 구문을 요 자리에다가 바로 넣어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박스라는 변수를 제거하고 이렇게 바로 접근한단 말이에요. 화살표 함수로 바꿔볼게요. 펑션 빠지고 화살표 들어가죠. 근데 이 안에 코드가 한 줄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면 괄호 빼고 한 줄로 이렇게 바꾸는 게 가능해지죠. 똑같은 코드인데 한 줄로 들어간 거예요. btn2부터 btn6까지는 그런 식으로 한 줄로 처리했습니다.
자, 박스라는 아이디를 갖는 요소의 글자 색깔 초록색, 파란색으로 바꿨고요. 그 다음 버튼 3개는 배경 색깔을 빨강, 초록, 파랑으로 바꿨습니다. 자, btn 7 볼게요. 자, 여기는 주석을 넣어야 돼서 한 줄로 안 넣는데요. 단위를 함께 명시해야 되는 경우, CSS는 사이즈 지정할 때 단위가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문자열로 처리해야 돼요. 따옴표로 감싸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8번째 버튼은 값을 넓이 오토로 부여했고요. 자, 9번째 버튼이에요. 여기서는 클래스를 통째로 적용해 볼게요. 자, 박스를 가져와서 클래스 리스트에 add box1, box1이라는 클래스를 넣어줬어요. 그리고 box2를 제거했어요. 그럼 얘한테는 결정적으로 box1은 적용이 되는 거고 box2는 제외가 되는 거니까 남는 건 box1밖에 없겠죠. 그 밑에 버튼 클릭했을 때도 반대로 box2를 넣어주고 box1은 리무브 시키고요. 그러니까 이 버튼 두 개가 서로 클래스를 바꿔치기 하는 결과를 가져오겠죠. 자, 개발자 도구로 여기 박스를 확인해 보면은 CSS 속성을 직접적으로 건드리면요, 이렇게 인라인 CSS로 들어가요. 버튼 누를 때마다 이렇게 스타일 속성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클래스를 건드릴 때는 지금 클래스 박스 1이죠? 실제로 여기 클래스가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 원리만 파악하시면 돼요. 자, 다음 예제는 이제 특수한 속성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자, 버튼을 눌렀을 때 화면에 출력되는 메시지가 다른 건데요. 이름은 자바스크립트고 나이는 20살, 이름은 바닐라고 나이는 15살. 이렇게 출력되는 정보가 다른 거죠. HTML 속성 중에 태그를 구별하지 않고요, 데이터로 시작되는 속성들이 있어요. 보통 데이터, 별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얘네들을 통칭 데이터셋이라고 부릅니다. 이 속성들은요, 데이터 빼기까지는 고정되어 있는 건데 뒤에 오는 단어는 모르든 상관없어요. 내가 정하는 거예요. 개발자가 정합니다. HTML이 작동하는데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애들은 아니고요. 용도가 자바스크립트에서 꺼내서 사용할 변수 값들을 숨겨놓는 용도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셋 속성들은 HTML이나 CSS 과정에서 추가되는 게 아니라 자바스크립트 개발자가 추가를 해요. 보통 어떤 변수의 값을 버튼 누를 때마다 바꾸고 싶다, 그럴 때 임의로 추가를 하는 거예요. 클래스에 myBTN이라고 적용을 했고요. 쿼리 셀렉터 all로 얘를 가져와서 반복문 돌면서 V에다가 전부 클릭 이벤트 걸었습니다. 이점 current target이라고 하면은 이 두 개 중에 클릭된 항목을 뜻하겠죠.
클릭된 항목한테 dataset.helloworld에다가 안녕하세요라는 값을 대입을 했어요. 그거는 클릭된 요소한테 데이터 helloworld라고 하는 속성을 생성을 하면서 안녕하세요라는 값을 넣어주란 뜻이 돼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라는 버튼을 클릭하면은 지금 속성이 데이터 네임과 데이터 에이지 두 개밖에 없는데 클릭하면 데이터 헬로월드 안녕하세요라는 속성이 그 순간 생성이 돼요. 자바스크립트의 변수를 HTML 안에 박아주는 기능을 해요. 코딩하면서 데이터 네임과 데이터 에이지라는 속성을 미리 넣어놨단 말이에요. 걔네들한테 접근할 때는 HTML 객체점 데이터셋 뒤에 붙어있는 이름 요 두 개가 합쳐져서 데이터 네임이라는 속성을 의미하는 거죠. 이 속성의 값을 자바스크립트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콘솔이라는 아이디를 갖는 요소에다가 이름은 뭐고 나이는 몇이다 라고 출력을 시킨 거예요. 그 밖에 존재하지 않는 속성을 사용하려고 그러면 얘는 undefined예요. 테스트라고 했으니까 데이터 테스트라는 속성을 찾을 텐데 HTML에 그런 속성이 지금 없거든요. 그러면 마지막에 출력되는 건 undefined가 됩니다. 자, 밑에 문구 출력됐고 콘솔에는 undefined라고 출력되어 있죠. 자, 그럼 보통 어떻게 쓰느냐? 버튼에 데이터 컬러와 데이터 백그라운드라는 값을 넣었어요. 데이터로 시작하는 거는 개발자가 그냥 직접 정하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약속이 없어요. 자, 색상과 배경 색상 값을 이렇게 미리 버튼에다가 변수를 넣어놨는데 이 데이터 속성만으로는 화면상에 어떠한 결과도 안 들어가요. 데이터가 들어간 속성들은 자바스크립트로 제어할 목적으로 값을 숨겨놓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쓰느냐? 태그 종류는 가리지 않고요. 데이터 컬러라는 속성을 갖는 애들을 다 가져옵니다. 데이터 컬러라는 속성을 갖고 있는 애들을 쿼리 셀렉tor로 다 가져옵니다. 반복 돌아요. 자, V는 요 버튼 하나하나가 되겠죠? 자, V에 dataset.color 값. 요 값이 돼요. 이 값을 V 스스로의 스타일 속성 값으로 넣어줘라. 라고 하면은 요 값들이 이 버튼들의 글자 색상 값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버튼 색깔이 바뀝니다. 실제로 버튼에 이렇게 스타일로 컬러 값이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네. 같은 방식으로 백그라운드 색상도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배경 색깔도 바뀌죠. 이런 식으로 어떤 그 디자인적인 특성을 HTML 태그에 이렇게 숨겨놓고 이 특성들을 자바스크립트로 이렇게 강제로 넣어주는, 보통은 이런 스타일로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뭐 이렇게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할 거면 그냥 CSS 하고 말지. 약간 그 정도 느낌이 더 있기는 해요. 자, 이제 응용 예제입니다. 자, 우리 예전에 CSS에서 작업했었던 탭 버튼이에요. CSS에서 만들었던 페이지입니다. 일단은 제가 CSS를 다 걷어냈기 때문에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자, 버튼들을 묶어놓기 위해서 탭 버튼 그룹이라고 하나 만들고요. href 속성으로 이 버튼과 짝지을 항목들에 대해서 id 값 하나씩 부여했습니다. id 값이니까 샵을 붙인 거고요. 밑에 서울은 또 밑에 있어요. 자, 바디 태그 폰트를 일단 설정해 주고요. 탭 버튼 그룹 위에 있는 얘네들이거든요. 오버플로우 히든 벗어난 거 처리했고요. 테두리 배경 색깔 디스플레이 플렉스 걸었어요. 근데 애당초 가로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주는 게 무슨 의미인가 싶을 수도 있어요. 애당초 지금 링크가 다 가로로 배치되어 있잖아요. 자, 배경 색깔하고 테두리 줬고요. 자, 그 다음에 탭 버튼 링크예요. 얘네들이에요. 일단은 링크에 제가 아까 이 플렉스가 무슨 의미인가 싶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플렉스를 빼볼게요. 링크에 뭔가 내가 효과를 주고 싶으면 사이즈를 확장시키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그때는 무조건 디스플레이 블록을 넣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A 태그는 디스플레이 블록을 걸어주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 A 태그들이 블록 레벨의 속성을 갖게 되니까 전부 세로로 배치된다고요. 근데 아까 제가 부모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미리 줘놨잖아요. 플렉스의 특성이 뭐예요? 가로 배치죠. 이렇게 하면은 요 A 태그들은 사이즈를 줄 수 있지만 전부 플렉스에 의해서 가로로 배치되죠. 그래서 위에 플렉스를 미리 주는 거고요. 그 밖에 링크 배경 색상, 뭐 넓이, 박스 사이징, 테두리 뭐 이런 거 해서 뭐 적당히 이렇게 꾸며줬습니다. 마우스 올렸을 때 배경 색깔을 좀 다르게끔 해줬고요. 약간 스르륵 이렇게 배경 색깔이 바뀌게끔 하려고 트랜지션도 미리 줘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갖고 있는 거. 잘 보세요. 얘는 호버니까 마우스 올렸을 때예요. 얘는 점이잖아요. 얘는 클래스예요. 여기 보면은 첫 번째 링크는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갖고 있거든요.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갖는 애는 배경 색깔을 다르게 줬어요. 왜냐면 현재 머물러 있는 페이지는 강조를 해줘야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요 탭 페이지들이에요. 적당히 여백하고 테두리 같은 거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싹 다 디스플레이 논을 겁니다. 그럼 요거 4개가 다 숨겠죠. 그 다음에 이 페이지들 중에서도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갖고 있는 항목만, 나머지 밑에는 액티브 없잖아요.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갖고 있는 항목만 디스플레이를 블록으로 바꿨어요. 그럼 첫 페이지만 나오겠죠. A 태그에 있는 이 액티브 클래스는 버튼의 배경 색깔을 강조해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클릭하면 이 액티브 클래스를 여기서 빼주고 여기다 넣어줄 거예요. 그럼 클릭된 항목의 배경이 바뀌겠죠. 그때 이 href의 속성 값을 가져와서 얘랑 짝을 지으는 페이지를 가져올 거예요. 기본적으로 얘네가 전부 디스플레이 논이에요. 숨겨져 있는 상황인데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갖고 있는 애만 지금 디스플레이가 블록으로 걸려 있으니까 얘는 화면에 보인다고요. 아까 제가 8위를 클릭한다 그랬죠? 얘랑 짝지을 수 있는 대상을 찾아서 얘한테 디스플레이 속성을 블록으로 바꿔줄 거예요. 얘는 당연히 없어지겠죠. 화면에 보이는 게 바뀝니다. 자, 이런 스토리대로 이제 자바스크립트 코딩을 해볼 거예요. 자, 먼저 탭 버튼 전체한테 반복문 돌면서 처리를 했고요.
각각 항목한테 클릭 이벤트 겁니다. 요 i가 지금 반복문 돌고 있는 항목의 인덱스거든요. 인덱스요. 0번째, 1번째, 2번째 이렇게 가잖아요. 요 값을 변수에다 복사를 했고요. 클릭된 항목 스스로의 href 값을 가져와서 콘솔로 찍어봤습니다. 자, 그럼 클릭된 항목이 갖고 있는 href 속성 값을 가져오죠. 자, 일단은 모든 버튼에 대해 액티브 클래스를 해제할 거예요. 자, 탭 버튼이라는 요소를 싹 가져와서 반복 돌면서 만약에 반복을 도는 와중에 반복문의 인덱스와 아까 복사해 놓은 현재 버튼의 인덱스가 같다면 이거는 클릭된 버튼이에요. 얘는 액티브 클래스를 넣어주고요. 나머지는 다 액티브 클래스 빼줘. 이렇게 하면 이제 지금 액티브 클래스가 첫 번째 버튼에 들어있는데 클릭할 때마다 저 액티브 클래스가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클릭된 항목이 강조되는 게 바뀌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탭 페이지. 바로 직전에 어떤 페이지가 화면에 표시되고 있는지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모든 항목을 반복문 돌면서 다 액티브 클래스를 빼버립니다. 다 숨겨놓고 그 다음에 클릭된 버튼의 href 값 아까 뽑아놨잖아요. 그 대상을 다시 접근해서 액티브 클래스를 넣어줍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은 버튼도 바뀌고 화면도 바뀌죠. 가장 베이직한 자바스크립트 구현이에요. 자, 다음 예제는요. 이미지가 그냥 가만히 놔두면 시간 1초마다 하나씩 바뀌는 겁니다. 당연히 클릭했을 때 열리는 페이지도 바뀌어요. 다음 네이버 구글 이렇게 클릭했을 때 들어가는 페이지도 같이 바뀌어요. A 태그로 일단 배너 링크라고 놔주고요. img 태그로 배너 img라고 줬습니다. 처음에 이제 기본 주소랑 기본 이미지 표시하고 있고요. 자, 출력할 이미지 경로들을 배열로 담아놨어요. 그리고 요 이미지랑 짝을 지으는 주소들도 걸어놨어요. 두 개의 배열이 등장하게 되면은 인덱스 번호가 같은 애들끼리 같은 대상을 가리켜야 구현이 쉽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0번째가 한 세트고 1번째가 한 세트고 2번째가 한 세트예요. (1초마다) 반복할 거니까 set interval 함수로 1초마다 한 번씩 실행하게끔 겁니다. 시간이 지금 1초로 걸려있죠? 자, 배너 img의 src 속성을 img 리스트 요 배열에서 current index 번째 지금 0이잖아요? 0번째 그리고 링크의 href 속성을 요 배열에서 또 0번째 그 다음에 이 current index를 1 증가시켜요. 플러스 1 시켜요. 1초 후에 또 반복되면은 그땐 1번째가 되겠죠. 또 1 증가시켜요. 그럼 1초 후에 또 오면은 2번째가 되겠죠. 또 1 증가시켜요. 그럼 3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요 3이라는 값이 0, 1, 2니까 지금 초과했잖아요. 그래서 if 문으로 이 current index가 배열의 길이보다 크거나 같아지면은 0으로 되돌립니다. 그럼 다시 0번부터 시작하겠죠. 네, 그 처리가 요거예요. 1씩 증가하다가 그러면 0부터 시작하니까 1, 2, 그 다음 3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3이 된 순간 배열의 길이가 지금 3이니까 요걸 초과하면 0으로 강제로 되돌립니다. 그러면 0, 1, 2가 되고 그 다음 3이 됐을 때 3이네? 다시 0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구현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인덱스 값이 순차적으로 증가하다가 특정 범위를 초과하지 못하게끔 사이클을 돌려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요, 요 맥시멈 값으로 나눈 나머지를 취하세요. 어떤 수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취하면 범위는 무조건 0에서 2 사이예요. 그래서 계속 증가시키면서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다랐을 때 0으로 되돌아가라 라고 하는 처리는 줄이면 1씩 증가하고요. 그 값을 길이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면 얘가 계속 0, 이 길이가 3이니까요. 얘가 0, 1, 2 사이로 순환합니다. 그러니까 요 처리를 간단하게 짜면 이렇게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이벤트 제어, HTML 제어까지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요거 이제 개수가 좀 많을까요? 하나, 둘, 셋. 4시 20분에 시작할게요.